남이섬의 초입, 나무 터널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떨어지는 빗살들로 가득 찬 길을 걷고 있었다.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떠나 어색한 설렘과 잔잔한 두근거림이 교차하던 날이었다. 섬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평화로웠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연의 향기와 새들의 노래가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러다 눈에 띈 한 벤치, 거기에는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무심코 노트를 펼친 순간 낯선 필체로 적힌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섬에는 비밀이 있다. 만약 용감하다면 따라와 줄래? 적혀있는 위치로 향해보라는 듯한 화살표와 함께 지도처럼 보이는 간단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 같아 무시하려 했지만 괜한 호기심과 섬에 대한 탐구심이 발동해 결국 노트 속 길을 따라보기로 했다. 노트에 따라 발길을 옮길수록 평소에 보이던 관광객들의 흔적은 줄고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진 작은 숲속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 같은 미세한 소음을 감지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되었지만 돌아가기보단 끝까지 길의 끝을 보고 싶었다. 한참을 더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연못과 붉은 단풍나무 한 그루가 자리 잡고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연못 옆에는 나이 지긋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내가 들고 있던 노트를 보더니 짧게 말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또 있구먼. 그는 나를 조용히 연못 옆에 앉히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섬에는 마을 사람들이 꼭꼭 숨겨둔 옛날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각기 다른 시기에 섬을 찾아온 이들이 무언가를 깨어나게 할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연못을 중심으로 한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들을수록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손짓으로 연못을 가리켰고 연못 위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과 추억의 파편들이 하나로 모이는 듯한 기이한 장면을 연출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연못 위로 떠오른 반짝이는 빛들이 내 과거의 어느 순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말했다. 이 섬은 사람들에게 잊힌 진실을 보여주는 곳이란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도저히 그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곧 벌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연못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물결 위로 떠오른 빛들은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치 순식간에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듯 내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비추기 시작했다. 어릴 때 좋아했던 해질녘의 공원,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있던 벤치, 그리고 평범했지만 따뜻했던 그 순간의 향기까지 생생하게 느껴졌다. 감탄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고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빛에 닿자마자 몸 전체에 전율이 퍼지며 짤막한 환청 같은 말이 들려왔다. 너는 무엇을 찾으러 여기에 왔니? 그 깊고 잔잔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내 앞엔 멀어진 빛의 장면과 잔잔한 물결뿐이었다. 이윽고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가 찾는 답은 너 안에 이미 존재한단다. 하지만 이 섬이 그 단서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못 주위에 붉은 단풍잎들이 가려져 있던 바람에 휘날리며 천천히 연못 위로 떨어졌다. 단풍잎 하나하나가 연못에 닿을 때마다 잔잔한 물결이 퍼지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가 잊고 있던 추억이 아닌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작은 오두막 앞에 놓인 오래된 그네, 그리고 그네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와 그녀를 지켜보는 남성이 보였다. 그 장면은 분명 내가 본 적 없는 것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장면에 몰입하게 되었고 소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순간 소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니, 그것은 확신에 가까웠다. 소녀의 입술이 움직이며 뭔가 이야기하려는 듯 보였다. 나는 걸음을 옮겨 연못 가까이 다가갔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묻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레 모든 장면이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남은 건 적막한 연못과 가라앉은 단풍잎들 뿐이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방금 전까지 생생했던 장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나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해하려 하지 말거라. 이 섬은 내가 비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답을 줄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무언가 더 물어보려 했으나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 숲길로 사라졌다. 마치 연못에 남겨진 단서와 함께 나를 홀로 두고 떠나는 듯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참을 연못 앞에 서 있었다. 이 섬엔 분명 뭔가 비밀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결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계는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문은 햇살이 단풍잎 사이로 스며들며 평온한 풍경을 그려냈다. 돌아서야 할 때라는 것을 느껴 섬의 입구로 향하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등
뒤에서 다시 느껴지는 미세한 소음이 나를 멈춰 세웠다. 바람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이고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가벼운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연못 중앙에 아주 작은 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떠 있었다. 그 위엔 희미한 빛이 맴돌았고 마치 와보라는 듯 나를 서서히 끌어당겼다. 어느새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연못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빛이 강렬해지더니 금빛의 작은 새 한 마리가 그곳에서 날아올랐다. 새는 내가 들고 있던 노트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고 그 순간 노트의 페이지가 스스로 넘겨지며 새로운 문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내가 선택한다면 비밀은 열릴 것이다. 나는 노트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천천히 빛나는 문장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의 풍경이 마치 뒤집히는 듯 내 시야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마치 눈을 감은 것 같았지만 분명히 눈은 뜨고 있었다. 묘한 공기의 떨림이 감지되더니 흩어지는 빛의 조각들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어느새 완전히 낯선 공간에 서 있었다. 주변은 온통 흑백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서는 누군가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갔다. 가까워질수록 목소리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바뀌더니 내가 아주 오래전에 잊은 듯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내 어린 시절의 마을이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집,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 그리고 공원의 오래된 그네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풍경 속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마치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때 어디선가 흘러나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틀림없었다. 하지만 주변 어느 곳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까워질수록 형상이 더 선명해졌고 그리던 모습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시절의 내가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두 사람은 내가 보이질 않는 듯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다. 마치 그 장면이 찰나의 기억에서 꺼내져 현실처럼 재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졌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환상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순식간에 장면은 어두운 빛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다시 낯선 공간에 홀로 서 있었다.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고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며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여전히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노트에는 또 다른 문장이 나타나 있었다. 용기가 있다면 마지막 문을 열어라. 문득 땅에서 약하게 빛나는 작은 문양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열쇠 구멍처럼 생긴 모양새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연못 가장자리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손을 뻗어 열쇠를 집어들어 문양 위에 맞추었다. 순간 눈부신 빛과 함께 문양이 칠흑 같은 구멍으로 바뀌었다. 나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자 세상이 한 번 더 바뀌는 듯한 감각과 함께 아득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곧 발밑에서 작고 희미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길처럼 나를 이끌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상태로 빛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주변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빛이 나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희미한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더니 마침내 내가 도착한 곳에서는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문은 기묘한 빛으로 빛났고 표면은 낡은 듯하면서도 어느 시대의 것이 아닌 듯한 독특한 무늬들로 가득했다. 그 문 앞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길이 마지막임을 느끼게 했다. 문을 열어야 했다. 손을 뻗어 문을 밀자 찬란한 빛과 함께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 나를 맞이했다. 그 문을 통과하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했다. 눈부신 빛 사이로 드러난 풍경은 눈앞에서 살 포근한 안개가 감싸며 고요하고도 낯선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기이하게 얽혀 있었고 빛나는 나비들이 나무들 사이를 유영하며 잔잔한 노래처럼 들리는 날갯짓 소리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곳이 내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공간이라는 것.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온 말 없는 부름.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길 끝에 서 있는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뭔가 중요한 답이 그 안에 있을 것만 같았다. 오두막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문 앞에 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손끝으로 느껴졌고 천천히 문을 밀자 안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다. 방 안은 생각보다 작고 간소했다. 중앙엔 오래된 나무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분명 나였다. 과거의 어딘가의 순간이 담긴 사진 같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사진을 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는 내가 섬에서 처음 마주했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를 띤 채 말했다. 드디어 올 줄 알았다. 나는 그를 향해 묻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나를 여기로 이끌었는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이제는 내가 기억해낼 차례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아버지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지더니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그가 남긴 말을 되새기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사진의 인물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속에 나는 웃고 있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나를 향해 손짓을 하며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었다. 그 장면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갑자기 사진 속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듯했다. 순간 눈앞이 어두워지며 또 다른 기억의 조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오줌이 마려웠다. 그 순간 깨어보니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니. 모든 것이 아쉽기만 하다. 현실이었다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